외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는 생존의 기술이고 국익의 언어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국토는 좁고 수출로 먹고 살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교차로 한복판에 놓인 나라에게 외교는 선택지가 아니라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더 냉정하게, 더 현명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에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 모두 통화를 마쳤습니다. 순서는 미국, 일본, 중국, 시간은 중국, 일본, 미국 순. 여기엔 한 줄의 선언보다 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 한일 협력도 관리한다. 그러나 중국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실용이고 바로 균형인 것입니다.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도 거래하고 협상할 수 있느냐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때의 외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가치 외교, 자유 진영. 그러나 실제로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친미, 친일.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거리 두기. 네, 문제는 그 외에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우리 물건의 4분의 1을 사주고 있어요. 수출품의 4분의 1을 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중간재 수출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사드 이후 겨우 복원되던 한중 관계를 스스로 냉각시켰습니다. 중국은 중요하지만 불편하다는 태도, 외교에서 그 자체가 상대에 대한 적대 신호입니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선명한 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러시아와의 사실상 외교 단절, 에너지 자원 협력의 축소, 북중러 결속 강화, 즉 우리가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외교는 도덕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옳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이 단순한 진실에서 출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은 듣기에는 무난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미국 편에 서지 말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줄타기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입니다. 외교의 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게 한국을 잃으면 동아시아 균형이 흔들린다. 중국에게는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공급망이 꼬인다. 일본에게는 한국 없이는 지역 협력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균형자 외교인 것이죠. 윤석열 외교는 나는 이미 한쪽 편이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협상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한국의 선택을 의식하게 만들게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또 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습니다. 단순한 의전이 아닙니다. 다자무대에서 강대국의 1대1 압박을 분산시키고 한국을 중재자이자 핵심 플레이어로 위치시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다자외교를 거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늘 편을 정하는 외교였지 판을 짜는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신냉전,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때 필요한 외교는 목소리를 높이는 외교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 언제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외교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바로 이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외교는 누구에게 잘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필요해지는 나라가 되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외교가 편향과 굴종으로 선택지를 좁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실용과 균형으로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나라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균형을 잡는 나라는
오래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선명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현명함. 이재명 대통령의 시종 균형 외교, 바로 그 현명함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